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어. 그냥 요즘 입맛이 없을 뿐이야. 바로 1년 전 제가 어머니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6개월 후 어머니는 하루 종일 주무시기 시작했고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어머니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들을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25년간 3,000명의 어르신을 돌본 노인 전문 간호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2020년 국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기 1년 전부터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신호들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손을 잡아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여쭤보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고마웠어, 내 딸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후회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 1년을 준비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가족과의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건강관리 전문가 김미영입니다. 노인간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노인간호협회 인증 노인 전문 간호사로 25년간 시니어 케어 센터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특히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여러 신호를 보내셨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때의 아쉬움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고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큰아들네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일 보는 제 눈에는 안 보이던 변화를 아이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일 함께 사는 가족의 변화는 오히려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언제부터 이랬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 전문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입니다.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죠. 작년 이맘때 박정혜 씨라는 68세 따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밥을 안 드세요. 억지로라도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죠.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뭘 제일 좋아하셨나요? 박정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팥죽이요. 겨울만 되면 팥죽 끓여달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박정혜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팥죽은 반 그릇이나 드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자꾸 배가 안 고파라고 하셨죠.
그때 저희 가족들은 할머니 그래도 드셔야죠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몸이 보내는 신호였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김영수 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55세 아들인데 80대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꾸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아요. 치매인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아버지가 찾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어요. 1950년대 겨울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그립다는 거였죠. 김영수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된장국을 끓여드렸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이 맛이야 하셨대요. 우리가 듣기에는 헛소리 같아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62세 이순자 씨는 남편 때문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자꾸 숨이 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집안 환경을 물어보니 침실이 너무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어요. 가습기 하나, 공기청정기 하나로 해결됐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변화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단 것을 찾으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평소보다 많이 주무시면 몸이 회복 시간을 원한다는 뜻이고요. 자꾸 추워하시면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병원 검사 결과, 약 처방 전, 의사 선생님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이에요. 오늘 아침 어떤 표정으로 일어나셨는지, 물 한 잔을 어떻게 드셨는지, TV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저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사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면 사랑하는 가족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입니다. 25년간 3,000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제가 가장 많이 본 신호예요. 요즘 입맛이 없네. 밥이 안 당겨.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 봄날이었어요. 72세 정순자 어르신이 딸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죠.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6개월 만에 8kg나 빠졌어요. 암인가요? 정순자 어르신은 옆에서 손사래를 치셨죠.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야. 저는 정순자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였어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김치찌개. 아이고,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도 김치찌개 드시나요? 제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끓여드려요. 근데 한 숟가락도 안 드세요. 저는 다시 물었죠. 혹시 김치를 바꾸셨나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네, 엄마 건강 생각해서 저염 김치로 바꿨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르신은 50년 넘게 드시던 그 김치 맛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정순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옛날 방식으로 김치를 담갔어요. 밥 한 공기 뚝딱 했죠. 여러분, 체중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2019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를 보면 6개월 내 체중이 10% 이상 감소한 어르신들은 건강 악화 위험이 3.5배나 높다고 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정순자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체중을 재라고 하면
다들 귀찮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분에 물 주면서도 잎사귀 상태를 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같은 요일 아침 식사 전에 체중을 재고 수첩에 적어두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식사 일지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된장국 반 그릇, 밥 한 공기에 3분의 1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먹은 양이 아니라 표정이에요. 맛있게 드셨는지, 억지로 드셨는지. 그 차이가 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평소에 생선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드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틀니가 아파서 씹기 힘드셨던 거죠. 생선살만 발라서 죽처럼 끓여드리니 이게 얼마만이냐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예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이런 말씀이 늘어나시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피곤해 하시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SOS예요. 2020년 국제노인학회 연구에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어르신의 70%가 1년 내 큰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로도 종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한 건 수면의 질 문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건 심폐기능 문제일 수 있어요. 오후 3시쯤 갑자기 피곤한 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고요. 제가 만난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면 꼭 낮잠을 주무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죠. 아버지가 너무 많이 주무세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하고 아침 준비까지 다 하신 후였어요. 오전 10시 낮잠은 당연한 거였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피곤해라고 하시면 언제, 어떻게 피곤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힘이 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확인하세요.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20에서 22도가 적당한데 대부분 너무 덥게 해놓고 주무세요. 밤에 자꾸 깨신다면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좋아요. 가습기 하나로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하시라고 권해드리세요. 서서 설거지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서서 빨래 개지 마시고 앉아서.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은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기 6개월에서 3개월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 변화예요. 엄마가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찾아요. 아빠가 40년 전 군대 이야기만 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작년 겨울 78세 김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학교 가야 한다고 하세요. 치매인가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학교를 다니셨나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김순옥 어르신이 찾고 있는 건 못 다닌 학교에 대한 한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 될게요. 어머니께 한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그래, 내가 공부 좀 해야지 하셨대요. 그날 이후로 학교 가야 한다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과거로 돌아가시는 건 치매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그리움과 아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 연구를 보면 이런 인지 변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공감하고 함께해주면 불안이 6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두 번째 깊은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가슴이 답답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힘들어 하세요. 이순자 씨 남편 이야기 기억하시죠? 62세 이순자 씨 남편이 계속 숨이 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침실이 너무 건조했어요. 가습기 하나,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이 숨쉬기 힘들어 하실 때 베개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올려드리면 훨씬 편해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대신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압박감을 주면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예요.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하루 종일 주무시기도 하죠.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무세요? 밤에 좀 주무세요. 85세 박춘자 어르신은 하루에 18시간을 주무셨어요. 딸이 울면서 왔죠. 엄마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짧은 시간이 더 소중해질 거예요. 한 달 후 딸이 다시 왔는데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가 깨어 있는 4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도 들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위축이에요. 평소 좋아하던 모임에 안 나가고 친구들 만나기를 꺼리고 혼자 있으려고 하죠. 우리는 왜 그러세요?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 하고 재촉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작별 인사입니다. 갑자기 고마웠어, 미안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나 중요한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시죠. 통장이나 도장 위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작년에 만난 최영우 어르신은 90세였는데 어느 날 아침 손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며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르신은 한 달 후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보시면 무섭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요. 어르신들이 이런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도 마음을 열고 대답해 드려야 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오늘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답니다. 첫 번째 실수, 엄마 힘내세요.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난 한 아들이 매일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는 더 지친 표정이 되셨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편하게 쉬세요라고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대요. 두 번째 실수,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에 학교 간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 무슨 학교요? 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야 해요.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죠. 92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병원 가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기로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매일 손 잡아드리기예요. 피부 접촉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분만 손잡고 있어도 불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 따뜻해라고 하셨어요. 함께 노래 부르기도 좋아요. 김영자 어르신은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노래는 완벽하게 부르셨어요. 동백 아가씨를 부르실 때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죠. 가족들이 함께 노래하니 어르신도 행복해 하셨어요. 사진 보며 추억 나누기도 해보세요. 박정수 어르신은 사진첩을 보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지라고 하셨어요. 손자 돌 사진, 딸 결혼식 사진. 그 순간들을 다시 이야기하니 눈빛이 살아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들어주기예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이면 충분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사랑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사랑해요라고 한마디 더 해보세요. 나중에 그때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진리가 있어요. 떠나는 분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모두 무료랍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 후회 없이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본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